그런 말씀을 해요. 카카오 지금 사면 더 오를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럼 빠질까요? 이제 네이버와 비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오늘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윤을정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윤을정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썸네일에 저희가 썸네일을 네. 뭐라고 박았냐면 카카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최근에 저 뭐 세미나를 다니거나 고객들을 만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를 지금 사도 되나요? 저는 지금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인터넷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예요. 특히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인수합병이나 뭐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한 어떤 이제 원년 같은 소위 뭐 작년에 인기 있었던 용어죠. 퀀텀 점프라는 게 나올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카카오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들을 보면 뱅크 있고 뭐 페이 있고 뭐 모빌리티도 있고 모빌리티 엔터가 있고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연구원님 보실 때 이런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서 네. 가장 좀 경쟁력이 있고 주목해봐야 된다. 어딜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는 엔터예요. 엔터. 네. 뱅크도 당연히 뭐 경쟁력 너무 좋고 네. 페이도 너무 잘 하고 있고 모빌리티도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엔터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돈을 벌고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이전에 페이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카카오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고 일본에서는 피코마라는 네. 어플 서비스를 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텐센트랑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콘텐츠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페이보다 엔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버는 속도,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 페이라던가 금융 쪽은 초기 이용자 끌어오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야 되고 가입 후에도 금융 거래를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용자들을 이제 끌어와서 타사랑 경쟁을 할 때도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비용을 좀 지출을 해야 되는 반면에 엔터 쪽은 이제 카카오는 작품을 데려올 때 CP사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는 뭐 DNC 미디어처럼 작품을 약간 납품받는 것처럼 CP사를 통해 납품을 받아요. 그리고 매출, 그러니까 결제액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직접 제작 안 하고. 그렇죠. 직접 네.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조금 다른 뭐 모빌리티나 뭐 페이보다는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가 제작 부문을 지금 가져와서 같이 합병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게 IP가 뭐 소설이 있고 소설이 흥행해서 웹툰으로 가고 웹툰이 뭐 드라마나 영화로 이어지고 뭐 더 나가서는 뭐 굿즈나 뭐 연극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의 핵심이 되는 분야고 돈을 가장 빨리 번다. 상장도 아마 합병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은 이제 올해 말 정도로 얘기가 빠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어느 회사를 가장 먼저 상장할지는 딱 결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아마 페이 쪽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엔터도 상장을 하겠죠. 엔터 가치가 지금 컨센서스로 평가받을 때는 한 12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8조 내지 12조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오늘 아마 네이버랑 카카오를 막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엔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아무래도 네이버는 그 웹툰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IP가 네이버가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둘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거래 자체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올라오는 속도는 느린 게 맞아요. 근데 둘을 단순히 뭐 거래액이나 매출로 비교를 하기에는 이제 수익 모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원래 네이버의 어떤 매출의 수입원은 이제 광고였어요. 그 작품 하단에 보면 광고가 요만하게 붙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미리 보기, 3편 정도 미리 보기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쿠키 또 구워야죠. 쿠키를 구워야죠. 저도 가끔 많이 제과점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력 수익 모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앱이 도입된 게 지금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네이버 웹툰이 어떤
네이버 웹툰의 어떤 매출을 담당하는 이제 광고였다면 시리즈는 유료 결제가 메인이 되는 앱이에요. 그래서 한 화를 그동안에 그냥 미리 보기로 3편까지 이제 봤다면 완결이 난 작품들을 한꺼번에 달릴 수 있게 했던 게 시리즈인데 시리즈는 사실 수익 모델이 카카오 페이지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카카오 페이지가 그 웹툰의 어떤 수익 모델이라고 할까요? 유료 결제? 그런 거를 가장 좀 먼저 도입했고요. 기존의 웹툰이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연재가 됐다면 카카오 페이지는 이만큼 이제 그 리스트를 쫙 짜놓고 뭐 한 70편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10편 정도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한참 10편 재밌게 읽다가 딱 막혀요. 딱 재밌을 시점에 막히면 이제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300원만 더 낼까 500원만 더 낼까 그래서 그렇게 결제를 시작하는데 또 무료 이용권을 막 뿌려요. 이용자들한테 딱 재밌는 구간까지 딱 잘라서 5편만 먼저 봐보세요, 뭐 10편만 먼저 봐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참고 지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비교하는 게 그동안은 의미가 없었고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할 때는 좀 수익 모델이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마진율 자체는 네이버가 사실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광고 비중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근데 속도 같은 거는 카카오 페이지가 워낙 이제 빨리 올라오고 네, 스타트부터 빠르게 올라왔죠. 단순히 비교할 때 뭐 성장률 내지는 뭐 거래액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네이버를 더 많이 쓰긴 해요. 네이버 시리즈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직접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상장할 때 가치가 더 높은 거는 아마 웹툰일 거예요. 북미 쪽이 워낙 커서.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뭐 상장을 해요. 웹툰 뭐 엔터도 상장을 하고 네. 저희 지금 뱅크 할 거고 페이 할 거고 뭐 등등 이렇게 상장 대기군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이들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카카오도 이제 지주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요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본업이 뭐냐? 광고예요. 저는 사실 저도 꿈이 건물주인데 임대업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인데 네. 이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임대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플랫폼에 광고 지면을 이제 많이 보유했는데 이 지면을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약간 뭐 가게 자리를 대여하는 것처럼 이제 요 정도 공간을 너희에게 대여를 해주겠다. 이게 인터넷 기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쇼핑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인터넷 기업의 본질이 어떤 광고기 때문에 뭐 웹툰 회사가 상장을 하고 커머스 기업이 상장을 하고 뭐 모빌리티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업인 그 광고, 그러니까 카카오는 메신저 광고, 네이버는 그 이제 검색 플랫폼의 광고, 이거는 본사가 가져가요. 근데 본업이 이제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붙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들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카카오 분기 이익 차트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기업들 커버를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분기 영업이익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완벽한 우상향. 설마 이번 분기에도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상향을 매 분기 이뤄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외형 확장에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단계라면 카카오는 어떤 이제 수익성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카오가 더 갈까요? 라는 말은 사실 카카오가 돈을 더 벌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카카오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24시간을 돌이켜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루 중에 얼마나 카카오와 그렇죠. 시간을 쓰느냐. 그렇죠. 뭐, 이 정도 뭐 PR이 뭐 7, 80대인데 이 밸류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사실 PR 자체가 이제 예전에 시장에서 기업, 특히 이제 시클리컬 쪽 기업을 평가할 때 많이 썼던 지표고 인터넷 기업의 밸류 평가할 때 사실 이익 규모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PSR을 쓰거나 뭐 가입자당 기업 가치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도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카카오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요? 네네. 저희는 그쵸. 목표 주가는 저는 구주가 기준으로 68만 원 정도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1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70만 원 선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저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못 사거든요.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퇴사를 한다.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럼 저는 카카오를 살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네, 저는 네이버보다 단기로는 카카오를 살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카카오를 사나요?
카카오보다 그 주가가 좀 안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카카오 업사이드가 물론 막 여기서 2배를 가고 뭐 3배를 가고 이렇게는 사실 지금 시총상 쉽지 않죠. 저도 뭐 여기서 뭐 2배 갈 수 있나요? 그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업사이드가 한 25% 정도인데 그 정도 업사이드를 1년 안에 낼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기업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공매도 얘기도 조금 해주시는데 공매도 재개하면 카카오 받을 충격이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공매도로 타격을 받을 만한 시총이 일단 아니고요. 물론 타격 받을 수 있죠. 뭐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공매도라는 거는 대처 잔고가 있어야 일단 많이 이루어지고 공매도의 규모가 시총 대비 조금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60조짜리 기업을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타격을 받으려면 얼마나 공매도를 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10%면 6조인데 6조. 그렇죠, 네. 그렇죠. 국내에도 뭐 기관들도 많이 들고 있고 뭐 해외 그 투자자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만한 주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게임주들의 타격이 조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0조짜리 기업에게 공매도 타격이 오려면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같이 영향을 받죠. 아예 그쵸.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카카오를 공매도를 칠 사람이 많을까요? 개인들은 제 생각에 공매도보다는 그냥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들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공매도를 그렇게 수수료를 감수해가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한창 액면분할 직후에 올라갈 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 매도를 하는 게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공매도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나는 수익을 받고 약간 지금 공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익절을 하자라는 게 오히려 크지 않을까요? 아까 잠깐 넘어갔다 오기는 했는데 이제 네이버와 비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카카오 지금 사야 할까요? 였다면 사실 두 번째는 그럼 네이버는?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뭘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죠. 맞아요.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기로는 카카오를 저는 선호를 한다. 그런데 굉장히 장기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선호를 한다. 그래서 농담삼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농담이지만 오늘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섹터 무관하게 뭘 사시겠어요? 카카오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네이버요. 카카오는 지금 수익성에 아까 제가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수익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자회사들이 상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랠리 구간이라면 네이버는 외형적으로 조금 일단 키우고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우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익이 따라오니까 일단 우리는 좀 키워보겠다. 자회사 상장도 올해 말고 한 3년쯤 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해볼까 한다가 네이버의 기조예요. 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지만 네이버의 약간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요? 이게 북미 쪽으로 지금 굉장히 옮겨가고 있어요. 뭐 웹툰도 북미 쪽에서 인기가 많지만 네이버의 뭐 이런 제페토라던가 이런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그쪽에서 인기가 많고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서 이제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이제 많이 지분을 반 정도 넘겼지만 약간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단기로 주가가 훨씬 가파르게 움직일 거는 카카오지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숨겨둔 무기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밸류 테이블에 지금 랩스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랩스? 네이버 랩스라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연구회사인데 네. 랩스가 인공지능이나 뭐 로보틱스 이런 걸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쪽에서 뭐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사실 가져다 쓰기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 테이블에 삽입은 안 합니다만 저는 저런 기술들의 잠재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네이버 랩스 기술 중에 굉장히 주목하는 게 실내 지도거든요. 실내 지도. 더 현대 서울에서 어디로 와 라고 했을 때 저는 못 찾아가요. 와, 그거 진짜 복잡해요. 못 찾아가요. IFC의 무슨 뭐 맛집, 뭐 코엑스의 어떤 이런 뭐 점포 하나를 찾을 때 어디로 와라고 했을 때 지도에도 그게 실내는 안 나오거든요. 길 찾기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도 서비스가 네이버가 국내에서 이제 티맵하고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지도 서비스 내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던가 뭐 배송을 하는 로봇이라던가 뭐 그런 쪽을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봅니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까요는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도 잠깐 자꾸 얘기가 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AI 투자를 한참 할 때 17년도, 18년도 때 네이버가 막 거의 8천억씩 막 AI 연구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애널리스트 데이 단골 질문이 그거였어요. 언제 투자 회수 가능해요? 언제 돈 벌어요? 8천억 언제 다 회수해요? 이런 거였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8천억을 훨씬 더 벌었어요. 근데 어디서 벌었냐면 뭐 AI 사업부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 추천 검색, 쇼핑에 들어가는 뭐 AI템즈, 뭐 검색어에 추천 링크 뭐 이런 걸로 이제 회수를 달거든요. 웹툰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취향 맞게 추천 이런 거여서, 기술은 어떻게든 저는 매출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카카오 얘기로 자꾸 카카오로 가네요. 네이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나무 얘기 안 할 수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두나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요 근래에 이제 주가가 잘 갔던 원인, 그리고 저희가 밸류 테이블에서 이제 카카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좀 플러스 시켰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두나무죠. 코인베이스라는 어떤 좀 대규모 피어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은 게 있긴 한데, 국내에서 게임사도 그렇고 뭐 인터넷 기업들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하는 기조가 최근에 좀 어떤 트렌드처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사가 거래소를 인수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거래하는 거래소가 시너지가 뭐가 있냐. 근데 그 거래소가 단순히 그냥 뭐 코인 거래소 수수료를 버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어떤 금융상품의 마켓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플랫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관문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핀테크도 페이로 시작해서 뭐 보험, 증권 뭐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 핀테크 플랫폼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이거든요. 블록체인 쪽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거래소를 사면 당장 뭐 무슨 뭐 코인을 ICO를 시키고 뭐 게임사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이버가 갑자기 뭐 오늘부터 웹툰에 쿠키 말고 뭐 우리 뭐 예를 뭐 쿠키 코인을 상장시켜서 쿠키 코인으로 결제해라. 당장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잠재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플랫폼이잖아요. 모든 플랫폼에는 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가는 게 이 두 기업의 어떤 금융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두나무를 원래 밸류 테이블에 안 넣었다가 최근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나요? 코인베이스가 상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소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 돈은 이미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두나무도 4천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 자회사면은 사실 편입했을 만한데, 그동안에 편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래소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줬던 베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쵸, 많지 않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이거를 기업 가치 테이블에 넣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피어가 생겼어요, 글로벌 시장에. 그리고 그 100조짜리래요. 근데 그 100조짜리 기업이랑 이익 규모가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아요. 뭐 거래액도 한 60% 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두나무도 20조 원 정도 밸류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이제 컨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100조도 받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쟤는 똑같이 뭐 이렇게 버는데 쟤는 저렇게 밸류 받는데 우리 못할 게 뭐냐. 저는 사실 이런 기조는 쿠팡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스닥에 그쵸? 가자. 나스닥에 일단 가서 쿠팡이 90조래. 그런데 네이버도 쿠팡에 뒤지지 않으니까 네이버 쇼핑에 이 정도 밸류 더 줘도 약간 이제 저스티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따라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게 저희가 뭐 아까 멀티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 주가 산출할 때 버는 돈, EPS겠죠? 버는 돈, 시장의 어떤 기대감, 요걸 곱한 게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돼요. 주가가 오르려면. 둘 다 커지면 좋고요. 근데 얘네는 둘 다 커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 둘 다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둘 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요. 카카오 지금 사면 더 오를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럼 빠질까요? 빠질까요? 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정말
범지구적인 이벤트 아니면 정말 뭐 기업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뭐 규제라던가 뭐 그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 카카오 주가가 여기서 빠질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전자산인 거죠. 안전자산인 거죠. 네. 사실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빅테크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게 제일 리스크 요인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몸집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규제상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을 침해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좀 이제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영향력이 좀 과하게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모든 쪽에 이제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네이버의 예시가 있지만 뭐 중소상공인을 어떻게 뭐 자기 밑으로 다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막 노비처럼 굴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상생이라고 네이버가 표현하니까 상생이라는 말을 쓰자면 윈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려는 거는 보통 독점 쪽 너무 이제 한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졌을 때 독점을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 퍼져 있지만 그렇게 독점을 하는 쪽이 많진 않아요. 커머스 쪽은 독과점이긴 해요. 원래 네이버가 우리가 국내 1등이에요 라는 말을 규제를 의식해서 안 했었어요. 그 페이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애널리스트 때 썼죠. 국내 1등 쇼핑 플랫폼은 우리다. 대놓고 천명을 해요. 우리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국내 오픈마켓 커머스에 뭐 30%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너희가 우리를 규제를 그렇게 못하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차피 안 해도 규제할 거잖아. 라고 어차피 규제 계속 하니까 뭐 실시간 검색어도 없애고 뭐 이렇게 논란되는 거 다 없애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대신 우리는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로 방향이 바뀌었죠. 네이버의 좀 사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쇼핑에? 아니면? 저는 쇼핑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터넷 담당하면서 뭐 주니어 시절까지 합하면 지금 거의 7년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M&A 기사가 자주 나왔던 적은 그것도 대규모 M&A 뭐 한 2천억 원 이상의 M&A가 이렇게 자주 나왔던 적이 없었고 이렇게 뭐 회사를 쪼개고 합치고 상장한 거 이런 이슈가 이렇게 많았던 해도 없었어요. 예전에 카카오가 그 로웬 인수했을 때 제가 이건 정말 빅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저번 주에는 미국 웹툰 회사를 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게임 회사를 사고 뭐 이번 주에는 막 쇼핑몰을 사고 이렇게 계속 막 쇼핑을 해요 기업들을.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자꾸 손을 잡고 그쵸. 네이버는 자꾸 뭐 이마트랑 손을 잡고 뭐 어디랑 손을 잡고 빅히트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전개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죠. 그러니까 또 사실 이제 핀테크 쪽으로 조금 가지고 오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여기서도 부딪히고 있는 건데 여의도의 어떤 매니저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카카오를 좋게 보는데 왜 그러냐?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페이도 하고 뱅크도 하는데 네이버는 자꾸 손을 잡는다. 미래에셋이랑 뭐 손을 잡고 뭐 어디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뛰어나갈 때 혼자 뛰어나가는 게 빠를까요? 2인 삼각을 하는 게 빠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솔깃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두 기업의 사업 성격이라고 할까?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제 역사를 조금 보면 카카오는 굉장히 많은 쪽에 투자를 하고 누구 하나 대박이 나라 뭐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은 곳에 뿌려놓고 네, 분산 투자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밀어줄 테니 잘 커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 키워서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얘를 너가 대표해라 이렇게 밀어주는 타입이라면 네이버는 하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 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품고 키우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개할 만큼 커지면 땅 하고 내보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쇼핑도 그랬었고 뭐 페이 쪽도 그랬었고 좀 사업의 속도가 조금 달라요. 네이버는 그리고 사업이 한창 클 때 규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고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어요. 카카오 그 티맵 그 택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규제로부터 어떤 조금 자유로웠던 측면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는 조금 규제랑 부딪힐 수 있는 쪽에서는 몸을 사리는 결과가 나왔죠. 뭐 은행만 해도 은행 라이센스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카카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네이버는
너네가 은행까지 한다고? 이런 맞아요. 꽤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보다 대기업 지정도 먼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은행까지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규제가 좀 심할 것 같다. 뭐 이런 걸 의식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이랑 손을 잡자. 뭐 이런 맥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몸집을 크게 키워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둥실 띄워보내는 타입이라면 카카오는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쫙 뿌려서 쫙 키워서 이제 뭐 잘 된다 이러면 내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미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카카오는 막 맨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뭐 어쩐지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밸류 테이블도 네이버는 사실 작년 초 정도까지만 해도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본사, 라인, 뭐 투자자산이랑 뭐 그런 자사주 정도, 뭐 현금성 자산 같은 거 끝. 쉬었어요. 그러니까 SOTP는 같은 SOTP인데 카카오는 뭐 페이, 뭐 뱅크, 뭐 웹툰만 쫙 했다면 네이버는 본사, 라인 끝.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이 붙고 웹툰이 붙고 이렇게 하나씩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시기 장기로 네이버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카카오는 정말 끌어올 수 있는 가치를 빠르게 끌어와서 이렇게 막 카카오 밸류 테이블 24줄이거든요. 이렇게 끌어온다면 네이버는 좀 기다려봐. 좀 더 크면 데려오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커졌을 때 한 번에 꽉 넣어요. 약간 그런 사업 방식의 차이도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질문은 지금 사면 카카오, 길게 보면 네이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리를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주셨고 게임주 토픽 하나 골라주시면 커버 중에서는 이 통신사들이 실제 본인들은 테크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